사람은 칭찬에 움직이지 않고 자신을 믿어준 한마디에 인생을 맡깁니다. 살면서 수없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선생님이 제일 최고예요. 어머, 어떻게 그렇게 다 잘하세요? 웃으면서 받아주셨지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 가만히 누워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더 피곤해질 때가 있습니다. 말은 분명 좋았습니다. 근데 그 말 뒤에 따라붙는 생각은 이렇지요. 그래, 나 이 정도는 해야 하는 사람이지. 또 실수하면 안 되는데. 칭찬을 들었는데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괜히 어깨가 더 무거워지는 그 느낌. 많이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부모로서, 선생으로서, 직장에서 후배를 돌보는 어른으로서 우리는 상대를 잘되게 해주고 싶어서 칭찬을 씁니다. 너는 정말 똑똑하다. 너는 하면 다 된다. 좋은 말만 골랐으면 그 사람이 힘을 내고 나를 더 따를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말은 더 부드러워졌는데 관계는 오히려 어색해지고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분명 잘해주려 했는데 자식은 점점 말이 줄고 동료는 눈치를 더 보기 시작하고 배우자는 그만 좀 부담스럽다 는 표정을 짓습니다. 왜 이럴까요? 사람은 칭찬을 좋아하지만 칭찬을 따라 움직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은 잘했다 라는 감탄이 아니라 당신 판단을 나는 믿는다 라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오래 지켜본 끝에 이 사실을 아주 날카롭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말의 소리보다 그 말을 건네는 마음의 자리가 사람을 움직인다는 것을 알았지요. 입으로는 잘했네, 훌륭하네 하면서 속으로는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를 바라는 순간 상대는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을 느끼고 조용히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칭찬이 때로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지, 왜 어떤 말은 아무리 많이 해도 사람이 따르지 않는지, 그리고 정약용이 날카롭게 꿰뚫어본 사람을 진짜로 움직이게 만드는 한마디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자식, 배우자, 손주, 직장의 동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한 말들이 오히려 그 사람을 더 힘들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관계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열쇠는 더 많은 칭찬이 아니라 전혀 다른 한 문장에 숨어 있습니다. 그 문장을 아는 순간 사람은 칭찬이 아니라 그 말을 따라 걷기 시작합니다. 일부 칭찬이 사람을 지치게 하는 순간 우리는 누군가를 위로할 때 가장 먼저 칭찬부터 꺼냅니다. 참 잘했어요. 대단하세요. 그 나이에 이런 건 아무나 못해요. 말하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듣는 사람도 처음엔 웃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집에 돌아와 문을 닫고 나면 가슴 한쪽이 묘하게 무거워질 때가 있지요. 말은 분명 고마웠는데 마음은 왜 이렇게 피곤한지 괜히 더 잘해야 할 것 같고 또 실수하면 안 될 것 같은 보이지 않는 짐이 하나 더 얹힌 느낌. 이 감정 겪어보신 분들은 정확히 아실 겁니다. 사람은 칭찬을 들으면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확인을 받은 것 같아 잠시 안도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칭찬 속에는 이런 메시지도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처럼 계속 그렇게 해. 그 기대에 맞춰 살아줘. 그래서 칭찬은 고맙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조용한 압박으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이는 늘 밝은 말만 합니다. 만나면 칭찬이 먼저 나오고 부드러운 말로 사람을 감싸줍니다. 겉으로 보기엔 참 좋은 사람이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상하게도 그 곁에 남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칭찬은 넘쳤지만 그 속에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눈빛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말보다 시선에 더 빨리 상처를 받습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아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겉말이 아무리 고와도 뜻이 바르지 않으면 사람은 끝내 떠난다. 이 말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목민심서. 칭찬이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이유는 칭찬 그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그 칭찬 속에 상대를 내 기준으로 세워두려는 마음,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머물러 달라는 기대가 함께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기대는 고마울 때도 있지만
오래 쌓이면 사람을 숨막히게 합니다. 어떤 날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칭찬은 많이 들었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늘 쫓기는 기분이었어요. 그는 늘 인정받는 사람이었지만 늘 불안했습니다. 칭찬이 멈추는 순간 자신의 가치도 함께 사라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은 자신의 마음보다 타인의 시선을 먼저 살피며 살게 됩니다. 칭찬에 길들여진 마음은 점점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옳은지 그른지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를 먼저 계산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삶은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기대 위에서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칭찬은 때로 사람을 일으키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더 조심스럽게 만드는 말이 됩니다. 반대로 칭찬은 많지 않아도 늘 곁에 사람이 머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을 아끼고 상대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해냈을 때 요란하게 치켜세우기보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그 선택 괜찮아 보인다. 이 한마디를 건넵니다. 그 말에는 기대가 아니라 믿음이 있습니다. 사람은 칭찬을 들으면 잠시 기분이 좋아지고 존중을 받으면 조용히 힘이 생깁니다. 기분은 금세 가라앉지만 힘은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기분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자기 안에서 올라온 힘을 따라 움직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싶어서 칭찬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 말이 상대를 가볍게 들어올리는 말인지 아니면 조용히 짐을 얻는 말인지는 한 번쯤 돌아봐야 합니다. 진짜 위로는 상대를 들뜨게 만드는 말이 아니라 부담을 내려놓게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2부. 사람이 진짜로 반응하는 말은 따로 있다. 우리는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을 때 대개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 잘할 수 있어. 너는 원래 잘하는 사람이잖아. 듣는 순간에는 마음이 놓이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끝나고 나면 이상하게도 가슴 한쪽이 다시 조여옵니다. 잘해야 할 이유가 더 또렷해졌기 때문입니다. 칭찬은 너는 잘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말 속에는 보이지 않는 기준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해야 하고 기대에 어긋나지 말아야 한다는 조용한 조건이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칭찬을 들을수록 자유로워지기보다 점점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사람이 진짜로 반응하는 말은 의외로 아주 짧고 조용한 말입니다. 그 판단, 나는 믿는다. 네가 생각한 대로 해도 괜찮다. 이 말에는 평가도 없고 기대도 앞서지 않습니다. 그저 상대를 한 사람의 주체로 그대로 세워주는 말입니다. 어떤 이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괜찮다, 잘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며 좋은 말만 해주었습니다. 그 말들 덕분에 위로는 되었지만 결정은 오히려 더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들 속에는 대신 책임져 주겠다는 기운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어떤 선택을 해도 그 이유가 있을 거라 믿는다. 그 말 한마디에 그는 처음으로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기대를 맞춰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칭찬과 존중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말의 부드러움이 아니라 그 말이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달려있다고 보았습니다. 사람을 쓰는 데에는 재주보다 믿음이 먼저다. 이 한 문장 속에 그 뜻이 담겨 있습니다. 경세유표. 사람은 믿어준다는 말을 들을 때 비로소 자기 안의 힘을 느낍니다. 누군가 대신 흔들어주던 마음이 아니라 스스로 바로 설 수 있는 마음이 깨어납니다. 칭찬은 나를 잠시 웃게 만들지만 존중은 나를 조용히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곁에서는 말이 적어도 이상하게 힘이 납니다. 그 사람이 특별히 무언가를 더 해주는 것도 아닌데 그 앞에 서면 괜히 등을 펴게 되고 스스로 더 책임있게 행동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가 나를 믿어주고 있다는 것을 말이 아니라 태도로 느끼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믿지 않는 사람의 칭찬보다 자기를 믿어주는 한 사람의 눈빛에
훨씬 더 크게 반응합니다. 칭찬은 귀를 스치지만 믿음은 마음 깊은 곳에 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칭찬을 듣고 잠시 움직이지만 믿음을 느끼면 오래 움직입니다. 우리의 말이 자주 헛돌 때가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건넨 말인데도 상대가 점점 더 움츠러들고 스스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그때는 말을 더 보태기보다 내가 상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시선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사람은 말의 길이를 따르지 않고 자기를 바라보는 마음의 방향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삼부 사람은 말이 아닌 시선을 따른다. 사람은 말에 속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말보다 시선에 먼저 반응합니다. 귀로 듣는 말보다 가슴으로 느끼는 눈빛이 더 빠르고 더 깊게 닿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어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무게로 남습니다. 잘하네. 이 말이 칭찬이 될 때도 있고 부담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말의 높낮이가 아니라 그 말을 할 때의 시선입니다. 상대를 내려다보는 눈빛으로 건네는 칭찬은 고맙기보다 어딘가 서늘하게 남고 같은 자리에 서서 바라보는 눈빛으로 건네는 말은 짧아도 오래 따뜻합니다. 어떤 이는 늘 좋은 말을 합니다. 표정도 부드럽고 목소리도 다정합니다. 그런데 그와 대화를 마치고 돌아서면 이상하게 숨이 막히는 기분이 남습니다. 말로는 응원을 했는데 시선에서는 재고, 판단하고 비교하는 기운이 고스란히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런 기운을 말보다 훨씬 먼저 알아차립니다. 반대로 말이 많지 않아도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해냈을 때 요란하게 치켜세우지 않고 그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 과정을 그대로 바라봐 줍니다. 그 시선에는 서두름도 없고 재촉도 없고 이만하면 된다는 조용한 인정만 담겨 있습니다. 그 앞에 서면 괜히 더 잘하고 싶어지기보다 그저 있는 힘을 자연스럽게 쓰게 됩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다루는 데 있어 말보다 먼저 살펴야 할 것이 따로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먼저 그 마음의 자리를 살펴라. 이 한 문장은 시선의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경세유표. 사람은 늘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 속에서 자기 자리를 확인합니다. 존중받는 눈빛을 받으면 마음이 펴지고 의심받는 눈빛을 받으면 말없이 움츠러듭니다. 그래서 시선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합니다. 말은 곱지만 시선이 차가우면 사람은 그 곁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늘 타인의 표정을 먼저 읽습니다. 말보다 눈빛을 더 유심히 살피며 그 눈빛이 흐려지는 순간 자기 말도 줄이고 행동도 조심합니다. 비난을 들은 적이 없음에도 마음이 먼저 작아지는 이유는 이미 시선에서 거절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시선은 숨길 수 없는 마음의 방향입니다. 말은 다듬을 수 있지만 시선은 아무리 숨기려 해도 결국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람은 좋은 말을 믿기보다 자기를 바라보는 눈빛을 믿게 됩니다. 누군가가 늘 나를 바라보며 조급해하고 재고 비교하는 눈빛을 보낸다면 아무리 좋은 말을 건네도 마음은 점점 멀어집니다. 반대로 말이 적어도 나를 한 사람의 주체로 바라보는 눈빛을 받으면 사람은 그 곁에서 스스로를 더 바로 세우게 됩니다. 관계가 흔들리는 순간을 돌아보면 대부분 말 때문이 아니라 시선 때문입니다. 말은 부드러웠는데 눈빛이 바뀌었을 때 웃으며 칭찬하던 얼굴에 미묘한 실망이 스쳤을 때 사람의 마음은 그때부터 조용히 자리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짜 위로는 많은 말을 건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설명과 설득을 늘어놓는 데도 있지 않습니다. 그저 상대를 바라보는 눈빛 하나가 나는 당신을 한 사람으로 본다는 뜻을 그대로 전해줄 때 사람은 스스로 힘을 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우려 할 때 먼저 바꿔야 할 것은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내가 위에 서 있는지, 같은 자리에 서 있는지, 아니면 이미 마음으로는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는지, 사람은 그 시선을 그대로 느끼며
그에 맞추어 마음의 위치를 정합니다. 시선이 바로 서면 말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눈빛이 흐리면 아무리 많은 말도 사람의 마음에 닿지 않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를 바라보는 눈빛의 방향을 따라 머물 자리도 떠날 자리도 정합니다. 사부. 사람은 기분이 아니라 자기 힘을 따른다. 사람은 흔히 기분이 움직이면 행동도 따라 움직인다고 믿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힘이 나고 기분이 가라앉으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것 같지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고 싶을 때 먼저 기분부터 띄우려 합니다. 좋은 말을 해주고 밝은 표정을 보여주고 칭찬으로 마음을 데워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바람처럼 쉽게 바뀝니다. 아침에 들은 칭찬이 저녁이 되면 이미 힘을 잃고 조금만 일이 어그러져도 그 밝았던 기분은 금세 꺼져버립니다. 기분은 사람을 잠깐 밀어주지만 끝까지 데려다 주지는 못합니다. 사람이 오래 움직이는 힘은 기분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힘입니다. 이 힘은 누가 대신 만들어줄 수 없고 누가 대신 써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스스로 느낄 때만 생깁니다. 그리고 이 힘은 칭찬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존중을 받을 때 비로소 깨어납니다. 어떤 이는 늘 기분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기분이 좋은 날에는 무슨 일이든 척척 해내다가도 한 번이라도 눈빛이 달라지면 마음이 먼저 접혀버렸습니다. 아무도 그를 꾸짖지 않았지만 그는 늘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자기 안에 서 있는 힘이 아니라 밖에서 주어지는 기분에 자기를 맡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늘 밝지는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큰 칭찬을 받아도 들뜨지 않고 작은 오해를 받아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이어갑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기분이 아니라 자기 안의 기준을 따라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정약용은 이 차이를 아주 분명하게 짚었습니다. 사람의 힘은 밖에서 붙이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다. 이 짧은 한 문장은 사람이 어디에서 오래 흔들리지 않는지를 정확히 말해줍니다. 여유당전서. 칭찬은 밖에서 붙여주는 힘입니다. 그래서 그 힘은 말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집니다. 그러나 존중은 사람 안에서 힘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래서 그 힘은 혼자 있을 때도 남아있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지켜집니다. 사람이 진짜로 바뀌는 순간은 기분이 좋아졌을 때가 아니라 자기 안에 나는 해낼 수 있다는 조용한 확신이 생겼을 때입니다. 그 확신은 누가 대신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는 눈빛 속에서 천천히 자라납니다. 기분은 쉽게 전염되지만 쉽게 꺼집니다. 반면 자기 힘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한 번 자리 잡으면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기분을 따라 잠시 움직일 수는 있어도 자기 힘이 없으면 끝까지 걷지 못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싶을 때 밝은 말로 기분을 띄우는 일보다 그 사람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잘한다고 말해주는 대신 결정할 여지를 남겨주고 대신 해주기보다 기다려주는 쪽이 그 사람에게는 더 큰 힘이 됩니다. 기분은 외부에서 들어오지만 힘은 내부에서 솟아납니다. 칭찬은 바깥에서 흔들고 존중은 안에서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람은 기분을 따라 잠깐 움직일 수는 있어도 자기 힘이 깨어날 때에만 비로소 오래 움직입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위해서라며 기분을 먼저 살피고 말을 먼저 보탭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의 기분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잠든 힘을 믿어주는 일입니다. 그 믿음이 닿는 순간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5부. 사람을 따르게 만드는 말의 정체. 우리는 흔히 사람을 움직이려면 말을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표현을 더 부드럽게, 칭찬을 더 많이, 위로를 더 세게 해야 마음이 움직일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오래 지켜보면 사람을 따르게 만드는 말은 유난히 예쁜 말이 아닙니다. 사람을 따르게 하는 말은
오히려 조용하고 짧습니다. 그 생각, 나는 존중한다. 내 선택으로 해도 괜찮다. 이 말에는 사람을 조종하려는 기색이 없습니다. 잘하라고 재촉하지도 않고 실수하지 말라고 겁주지도 않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판단을 한 사람의 자리로 그대로 세워줍니다. 그 순간 사람은 비로소 따라야 할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어떤 이는 늘 옆에서 방향을 잡아줍니다. 하나하나 간섭하며 이렇게 해야 하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고맙습니다. 누군가 내 길을 대신 비춰주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내 발로 걷는 것이 아니라 남의 손에 이끌려 걷는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어떤 이는 별다른 지시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필요한 순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네가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라 본다. 그 말에는 길을 대신 정해주겠다는 뜻도 없고 앞장서 끌고 가겠다는 기색도 없습니다. 그저 네가 너의 삶을 책임질 수 있다는 조용한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이 한마디는 크게 들리지 않아도 사람의 마음을 깊이 움직입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다스리는 데서 말보다 태도, 설득보다 신뢰를 더 앞에 두었습니다. 사람을 따르게 하려 하면 반드시 멀어지고 사람을 믿어주면 그가 스스로 가까워진다. 이 문장은 관계의 이치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목민심서. 사람은 자기를 끌고 가는 사람을 따르지 않고 자기를 믿어준 사람을 따릅니다. 끌어당김에는 저항이 생기고 믿어줌에는 자발성이 깨어납니다. 사람을 따르게 만드는 힘은 통제가 아니라 스스로 움직이고 싶게 만드는 여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곁에서는 괜히 더 잘하고 싶어집니다. 혼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믿음에 보답하고 싶어서입니다. 그 사람은 잘해야 한다는 부담을 주지 않았는데도 사람은 저절로 자기 수준을 끌어올립니다. 이때 생기는 움직임은 억지로 만드는 힘이 아니라 안에서 솟아나는 힘입니다. 사람을 따르게 만드는 말의 정체는 결국 이것입니다. 네가 오를 수 있다. 내 선택에는 의미가 있다. 나는 그 가능성을 믿는다. 이 말 속에는 사람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기색도 없고 내 틀에 맞추려는 계산도 없습니다. 오직 한 사람을 한 사람으로 존중하는 자리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말이 자꾸 힘을 잃는 이유는 표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말이 흘러나오는 자리에 조급함과 기대와 통제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말은 부드러웠는데 마음은 편치 않았던 경험, 그 기억 속에는 언제나 존중이 빠져 있었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줄 세우는 말을 따르지 않고 자기를 바로 세워주는 말을 따릅니다. 그래서 진짜 힘이 있는 말은 목소리가 크지 않습니다. 설명이 길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짧고 느리고 조용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사람 안에 오래 남아 다음 선택과 그 다음 발걸음까지 함께 갑니다. 누군가를 움직이고 싶을 때 무엇을 더 말할지를 고민하기보다 그 사람을 어떤 자리에서 바라보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말의 모양이 아니라 말이 흐르는 마음의 위치가 사람을 따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참 많은 말을 건네고 또 들어왔습니다. 잘한다는 말, 대단하다는 말, 괜찮다는 말, 힘내라는 말. 그 말들이 나를 잠시 웃게도 했고 때로는 더 깊이 지치게도 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늘 칭찬을 주고받으며 관계를 지켜오려 애써왔습니다. 그것이 가장 쉬운 위로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살펴본 이야기들은 조용히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사람을 오래 움직이는 것은 달콤한 말이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게 해주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분을 띄워주는 말은 잠시 마음을 덮여주지만 자기 힘을 믿어주는 말은 인생의 등을 오래 밝혀줍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하루를 견디듯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누군가를 위해 애쓴다는 이유로 너무 많은 말을 얹어주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이 순간부터는 조금 달라져도 괜찮습니다. 더 잘하라고 재촉하기보다, 더 많이 칭찬하기보다 한 사람의 선택을 한 사람의 자리로 그대로 믿어주는 쪽으로
한 걸음만 옮겨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 자신에게도 같은 말을 건네주셨으면 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칭찬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자기 삶을 충분히 견뎌온 사람이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조용히 해주셔도 됩니다. 당신의 판단, 당신의 선택, 당신이 여기까지 걸어온 길에는 분명한 이유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별빛 철학은 언제나 이렇게 조용히 마음에 불이 하나 켜지는 이야기를 당신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